안녕하세요, 미션 파더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테슬라 계약자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리퍼럴 할인 혜택이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곧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매를 고려하시던 분들의 마음이 좀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구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리퍼럴 코드를 물어보시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테슬라를 그냥 막 사면 손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가지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꽤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구매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거의 200만원 이상 손해를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꼭 숙지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꼽는 첫 번째는 EAP나 FSD를 절대로 옵션 선택으로 구매하지 말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줄여서 EAP라고 부르는데, 자, 무려 450만원이나 합니다. 자, 테슬라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 FSD나 EAP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뛰어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근데 테슬라 차량에는 기본 옵션으로 오토파일럿이 탑재가 돼 있고, 거기에서 좀 더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EAP 또는 FSD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율주행은 돼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만 구매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만 해도 450만원이나 하고, 자, 그리고 FSD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나 합니다. 사실 이 900만원, 45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옵션으로는 절대 구매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정도까지 쓸모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남겼어요. 테슬라 EAP 결제할 만한가? 저 같은 경우는 FSD를 900만원 넘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제가 지불한 거는 한 950만원 가까이 지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FSD 환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FSD가 쓸모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돈 아까운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FSD나 EAP를 옵션으로 선택하려는 분들,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FSD를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러길래 당장 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효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렇지만 정말 옵션으로 선택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EAP라도 나는 하고 싶다, FSD까지는 아니라도 EAP는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고 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테슬라의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량 구매 시 옵션으로 선택을 하지 말고 차량 인도 후에 별도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 구매 때 옵션으로 FSD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옵션으로 선택하는 거하고 차량 인도 후에 별도로 구매하는 거하고 금전적으로 꽤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차이나 바로 취득세 부분인데요. 인도 전에 옵션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차량 구매 금액으로 잡혀버립니다, 그 옵션이. 자, 그래서 취득세 7%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인도 후에 옵션으로 별도로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7%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차량 구매 금액에 900만원이 포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7%까지 더 냈습니다. 900만원에 7%면은 6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60만원이 넘는 돈을 저는 더 내고 구입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차피 옵션으로 선택하나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선택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량 인도 후에 바로 다음날 구매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차량 인도 전에 구매를 하느냐 차량 인도 후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 7%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0만원짜리 EAP 같은 경우도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은 차량 인도 전에 옵션으로 구매하면은 450만원 플러스해서 취득세 7%까지 생각하면은 30만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EAP 또는 FSD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차량 인도 후에 별도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입니다. 비싸기만 비싸고 크게 효용 가치가 없는 옵션이다. 정말 저는 900만원 내고 구매를 했지만 제일 돈 아까운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별로 추천하지 않는 옵션이고요. 그래도 EAP나 FSD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차량 인도 후에 구매를 하면 취득세 7%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매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차량 계약 시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거는 좀 하지 말자라고 제가 생각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과거에 영상 한번 남겨드렸는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키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매할 때 카드키 2장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키를 태그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량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 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속도 제한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차량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시 모드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변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스마트폰 키로 모든 게 다 되는데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이제 테슬라의 하나의 장점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폰 키의 편의성을 주변에 알리지 말자. 차량을 구매하시는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어떨까. 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혼자만 알고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나만 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발렛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또 다른 가족들이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족들은 뭘로 운전을 하느냐? 스마트폰 키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 키를 줘가지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발렛을 맡길 때는 거의 카드 키를 주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키팝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키팝을 이용해서도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들도 있고요. 컨트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터지면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카드키, 돈을 좀 더 쓴다면은 키팝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은 스마트폰 키의 편의성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게 좋다. 주변에 알리지 말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없어도 되지만 찝찝한 것. 자, 이건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를 주문하신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DC콤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그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C콤보가 있습니다. DC콤보가 좀 비쌀 때 샀어요. 지금은 DC콤보가 21만 5천 원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는데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쨌든 DC콤보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큰 부담이 없지만 DC콤보를 얼마나 자주 쓰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DC콤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민인 거예요. DC콤보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용 급속 충전기, 환경부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DC콤보를 사용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운전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테슬라 유저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충전할 때는 완속 충전기를 쓰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장거리를 뛸 때는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콤보의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런 도구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슈퍼차저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DC콤보의 매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슈퍼차저가 킬로와트아워당 405원이었는데 자, 33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오타가 났는데 339원까지 떨어지면서 공용 급속 충전기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손실률까지 계산해보면 사실 슈퍼차저가 좀 더 이득입니다. 물론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데 DC콤보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까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DC콤보 구매 가격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사실 DC콤보를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DC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DC콤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제가 차량을 운행한 이후로 DC콤보를 사용한 거는 5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정말 주변에 슈퍼차저도 없고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될 때, 특히 지방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방에 어디 놀러 갔을 때 동선상 슈퍼차저를 찾기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 완속 충전기를 찾기 힘들 때 이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 횟수가 이제 5번 미만이긴 한데, 그래도 DC콤보가 있으면은 그럴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용 빈도는 낮을 수 있지만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운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면은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슈퍼차저 충분하고 완속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면은 DC콤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해야 될 겁니다. 꼭 해야 될 거. 자, 리퍼럴 코드를 꼭 적용하세요. 지금 리퍼럴 코드 적용하면은 66만 원인데 향후에 33만 원으로 혜택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리퍼럴 코드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리퍼럴 코드 추천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은 혜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리퍼럴 코드 혜택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그 전에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했던 사람들은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혜택이 없다고 해가지고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리퍼럴 코드 혜택이 부활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예요. 물론 저는 리퍼럴 코드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리퍼럴 코드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한 1년 이상 리퍼럴 코드 혜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리퍼럴 코드가 생겼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리퍼럴 코드 혜택을 가지고 구매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없어졌다가 다시 리퍼럴 코드가 부활했을 때 할인을 13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리퍼럴 코드를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퍼럴 코드가 있을 때는 꼭 리퍼럴 코드를 적용하십시오.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 혜택이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리퍼럴을 적용해서 구매를 해놓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적용을 하고 구매를 하라는 겁니다. 저처럼 적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퍼럴 코드 혜택 130만 원 넘는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FSD를 미리 구매해서 취득세 7%까지 더 내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손해보고 차량을 구매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손해,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퍼럴 코드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리퍼럴 코드 링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하단에도 리퍼럴 코드 설명해보면 리퍼럴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퍼럴 코드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웹페이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지금 웹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땡땡님이 66만원의 테슬라 신차 할인 혜택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뜨고요. 자, 밑에 모델 Y3, X, 그 다음에 S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Y로 들어가 보면은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누구의 땡땡님의 추천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면서 신차 주문 시 다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에서 66만원 할인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컴퓨터, PC로 들어가나 폰으로 들어가나 이런 혜택이 뜨고요. 그래서 이제 X를 누르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향상된 오토파일럿 추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풀셀프 드라이빙 구형 기능 FSD도 추가하지 말고 구매를 계속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리퍼럴은 적용하고, 그리고 FSD EAP는 절대 하지 말고, DC콤보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면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키의 유용함은 자기만 알고 있자, 본인만 알고 있는 걸로 하고, 주변이나 가족들한테는 카드키나 키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신차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